자, 프로그래밍을 공부하면 어려워하는 부분, 그 이제 객체지향이라고 하는 건데요. 객체지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봅시다. 객체지향 어쩌고저쩌고 하는 얘기들은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현실 세계를 모델링하는 프로그래밍 방법 중에 하나예요. 방법론이라고 하거든요. 뭐 패러다임이다, 방법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절차지향적이다. 이게 이제 구조적 프로그래밍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여기서 좀 더 추가된 좀 더 향상된 방식이 객체지향이에요. 그럼 이제 절차지향, 객체지향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시려면 프로그램을 좀 작성을 해 보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파이썬을 공부하면서 이 클래스를 만나기 전까지 오셨다면 이 절차적 프로그래밍 방식은 어느 정도 해 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 전부 다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소프트웨어 공학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거고 공학이라는 말이 주는 의미는 문제 해결이래요. 공학이라는 개념 자체가 문제 해결. 소프트웨어를 만들 때 또는 소프트웨어를 만들고자 할 때 그때 발생되는 어떤 문제들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 그런 게 이제 소프트웨어 공학이라는 거고 기계공학 기계를 이용해서 뭔가를 할 때 그때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개념들 공학이라는 게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면 문제 해결, 프로그램을 만드는 이유는 문제 해결이거든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귀찮은 작업들 일일이 손으로 수동으로 해야 되는 작업들을 컴퓨터에게 맡기기 위해서 컴퓨터한테 시키기 위해서 그러면 컴퓨터가 그 문제를 해결해 줄 거니까 요런 걸 생각하면서 보시면 되는데 어떤 문제, 우리가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야 되는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절차적, 구조적인 방식으로 해결을 하겠다. 그런 방법을 이야기하는 게 절차지향이고 이 절차지향은 전체 프로그램을 놓고 봤을 때 쭉 흘러가는 흐름이 있어요. 그러면 이 흐름 자체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돼서 그 흐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함수 호출을 기반으로 해요. 코드가 동작되다가 어떤 함수 호출하고 리턴 받아서 처리되고 또 어떤 함수 호출하고 그 함수가 또 다른 함수 호출하고 뭐 걔가 리턴해 주고 그걸 또 돌려받아서 또 처리하고 이 함수 호출의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걸 기반으로 개발하는 방식이 절차지향이고 대표적인 언어는 지금 C 언어죠. C++가 나오면서 객체적 개념이 생기게 됩니다. 규모가 커지면 프로그램의 규모가 커지면 함수 호출이 굉장히 복잡할 거예요. 그렇게 복잡해지면 중간에 수정을 한다거나 나중에 어떤 함수를 다른 함수를 호출하고 나서 다음 함수를 호출하도록 뭐 흐름을 바꾼다거나 그랬을 때 프로그램 전체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러다 보니까 규모가 큰 프로그램을 만들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방식이 된 거고요. 이 C++, C++이라고 하죠. 얘가 나오면서 이 녀석한테 클래스라는 개념이 추가가 되고 C를 좀 더 향상시킨 그런 언어의 기능을 추가했다. 그래서 C++를 별칭으로 C랑 with 클래스, C에다가 클래스를 추가했다. 뭐 이런 얘기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클래스가 추가되면서 이제 객체를 이용하는 개발 방법론이 나오게 돼요. 객체는 기존의 절차적 방식을 좀 보완하기 위한 거라고 볼 수 있고 규모가 큰 대규모의 프로그램에서도 적용할 수가 있는 방식이 됩니다. 얘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생각하는 방식은 이거예요, 그냥. 현실 세계를 모델링 하겠다. 현실 세계를 모델링. 현실 세계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고요. 우리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하는 것들을 객체로 보겠다는 거예요. 객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모니터도 객체고요. 손으로 만지고 있는 키보드도 객체고요. 내 옆에 앉아 있는 사람도 객체고요. 우리가 들이마시고 있는 공기도 객체고요. 눈에 보이는 빛도 객체고요. 그냥 다 객체예요. 세상에 존재한다면 다 객체. 존재하지 않는 것도 객체로 논리적 표현이 가능하고요. 자, 그리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 객체들은요. 가만 놓고 보면 다 서로 상호작용을 하게 되어 있어요. 상호작용. 실제 객체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그 형태를 본떠서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한 방식이 객체 지향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상을 해보세요.
지구가 있어요. 오, 동그란 거 잘 그렸다. 보통 찌그러지는데. 지구가 있을 때 여러분이 여기서 태어나요. 그리고 살다가 없어져요. 자,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잠시 지구에 머물렀다가 사라지죠. GD가 그런 노래를 불렀죠. 영원한 건 절대 없어. 진짜로 영원한 건 절대 없습니다. 다 변해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현실 세계를 모델링한다, 현실을 모방하겠다 그런 얘기인데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생겼다가 사라졌다가 생겼다가 사라졌다가 생겼다가 사라졌다가 합니다. 이때 생기지 않았는데도 우리는 논리적으로 말을 해놓을 수 있죠. 예를 들면 유니콘 같은 거. 유니콘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형태를 갖고 있고,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이런 걸 적어둘 순 있죠. 근데 얘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을 뿐인 거고. 자, 존재하지 않는 것도 존재한다고 생각해서 뭔가 정의할 수 있는 것처럼 실제 존재하고 있는 것들이라면 그걸 다 정의해 놓을 수 있지 않겠어요? 어떤 식으로? 예를 들어 세상에 존재하는 것 중에서 모니터 한 대가 있다. 그 모니터에 대한 특징을 서술해라. 그러면 이 모니터의 크기는 가로 30cm, 세로 20cm며 뭐 해상도는 풀 HD고 전력은 얼만큼 먹고 모니터의 겉에 색깔은 검정색이고 스탠드는 돌아가는 기능 뭐저고 저쩌고 막 이렇게 써놓을 수 있죠. 맞나요? 세상에 실제 존재하는 것들, 존재하는 건 영원할 수 없고요. 잠시 머물렀다 사라지는 거고요. 그래서 객이에요, 객. 손님이에요, 손님. 객체. 잠시 생겼다 사라지는. 그렇게 생긴 애들은 서로 상호작용을 합니다. 객체들 간에 상호작용을 해서 세상이 돌아가요. 요런 걸 메시지를 교환한다. 객체들 간에 메시지를 주고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렇게 세상에 존재하는 객체들을 정의해 둘 수 있단 말이에요. 정의. 어떤 객체는 어떤 특징을 갖는다. 어떤 객체는 어떤 특징을 갖는다. 이렇게 적어둘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적어두는, 정의해 두는 녀석을 바로 클래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규모가 커지더라도 클래스를 이용해서 실제 돌아갈 녀석들을 객체로 여러 가지를 정의해 두고 그 객체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을 하는 방식. 그게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방식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써놨죠? 여러분이 이걸 받아들이시면 성공입니다. 클래스는 객체를 정의, 이렇고 저렇고 요렇고 이렇고 저렇다. 여기서 무엇을 정의하냐면 속성과 기능. 기능은 이제 보통 행위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속성은 변수고요. 기능은 함수입니다. 즉 모니터가 있다면 그 모니터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검정색이다, 인치가 얼마다, 크기가 얼마다, 무게가 얼마다 이런 값으로 표현될 수 있는 것들, 이런 건 변수. 그다음 모니터가 가지고 있는 기능, 얘가 뭐 게임 모드가 제공이 되고 화면이 돌아갈 수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동작적인 행위적인 것들, 그런 건 함수로 만들고요. 이렇게 해서 정의해 두면 이게 클래스라는 거고, 그럼 이제 클래스를 갖고 뭘 하냐면 객체를 찍어내는 겁니다. 이 설계도를 토대로 해서 객체를 실제로 여러 개 만들어낼 수 있고, 지금 제가 그림 그리고 있는 이 지구 같은 이런 영역, 지구 땅덩어리 같은 영역, 이런 것을 메모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그 메모리의 객체는 생겼다가 필요가 없어지면 사라질 수도 있고요. 필요하면 여러 개를 더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고, 이 클래스가 바탕이 되는 겁니다. 자, 뭐 예시예요, 그냥 예제. 클래스 없이 프로그램을 만든다면, 자, X, Y 좌표를 저장하는 기능이 필요하다. 그런 경우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X, Y 변수에 값 집어넣고 그걸 사용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작성할 수 있겠다라는 건데, 만약에 이런 좌표가 많이 필요하다. 어떤 길을 표현하기 위해서 요 좌표, 요 좌표, 요 좌표, 점, 이 경로를 표현하기 위해서 좌표 값이 많이 필요하다. 그런 경우에 변수를 일일이 여러 개를 만드는 건 되게 안 좋겠죠? 좋은 방법이 아니죠. 몇 개가 필요한지도 모르는데 내가 손으로 이걸 다 써나? 모르지. 그래서 클래스를 활용하면 어떤 개념이 생기냐면 묶어준다는 겁니다. 클래스를 정의하면 하나의 묶음으로 데이터, 속성과 행위 요걸 관리할 수 있겠다. 그래서 여기 보면
클래스 이름은 포인트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요. 이 포인트라는 클래스가 어떤 속성과 어떤 기능을 갖는지를 정의하는 거야. def라고 써 있으니까 이건 함수겠죠? 첫 번째 함수, 두 번째 함수. init이라는 함수, 요거는 앞에 던더가 붙어 있죠. 요건 특수한 기능을 갖고 있고요. 문법은 크게 지금은 신경 쓰지 마시고 개념을 생각하시면 돼요. 포인트라는 클래스가 init이라는 함수를 갖고 있고 prt라는 함수를 갖고 있구나. 그래서 init은 값을 전달받아서 셀프로 값을 추가하고 있구나. 거기에 대입을 하고 있고 prt라는 함수는 자기가 갖고 있는 x와 y 값을 출력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두 개의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써놓은 게 클래스를 정의했다. 아까 유니콘의 특징이 어쩌고저쩌고 써놓는 그런 개념처럼 그냥 그런 게 있다 라고 정의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 포인트 xy 값을 저장하기 위해서 저 클래스를 사용한다면 지금 보시다시피 객체를 생성하는 예제입니다. 이 설계도를 가지고 포인트라는 덩어리, 실제 객체 하나를 만들어낸 거고요. 그때 10, 20을 전달한다 그러면 요거는 생성자를 호출한다 라고 얘기를 해요. 생성자. 여기서 생성자가 누구냐면 언더바 init이라는 이름을 가진 함수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함수가 호출되게 되고요. 그러면 x에는 10, y에는 20이 들어가서 셀프, 자기 자신한테 x와 y라는 변수를 만들고 값을 대입해 줄 거예요. 그리고 또 포인트를 생성해서 이번엔 30과 40을 전달하면 이렇게 생긴 애가 또 하나 만들어져서 두 번째 객체가 만들어질 거고 걔도 마찬가지 30, 40을 갖고 있겠죠. 그래서 P1과 P2 이 두 녀석이 참조하는 객체가 x, y, 10, 20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객체. 그 다음 또 다른 객체를 하나 갖고 있는데 걔도 x는 30, y는 40 이런 값을 갖게 돼요. 객체 하나, 객체 둘. 얘가 P1, P2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 P1과 P2는 참조 연산 점 찍어서 내부에 있는 이 멤버라고 할 수 있는 애들한테 접근을 하는데 PRT를 호출을 했을 때 P1이 PRT를 호출하면 P1이 갖고 있는 X와 Y를 갖고 사용할 거고요. P2가 호출을 하면 PRT라는 함수는 P2에 있는 값을 사용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실행 결과는 각각의 객체가 가지고 있는 10, 20과 30, 40으로 출력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고. 그러면 x, y 좌표를 저장하기 위해서 변수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뭐 이걸 조금 더 유연하게 쓰고 싶다면 리스트 같은 걸 쓸 수도 있긴 하겠죠. 근데 그거보다는 내가 직접 형태를 만들어서 쓴다. 이것도 하나의 자료형이에요. 자료형. 그래서 객체를 2개 만들었다는 거고요. 클래스는 하나 정의해 놓고 왠지 설계도니까. 이 설계대로 실제 제품을 하나씩 찍어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많이 얘기가 나오는 클래스, 객체 지향 이런 거 공부할 때 꼭 한 번쯤 언급이 되는 게 바로 붕어빵이에요. 왼쪽에 보이는 이 쇳덩어리가 붕어빵 틀이죠. 붕어빵 틀에는 이 붕어빵의 크기가 얼마나 할 것이고 지느러미는 어떻게 생겼을 것이고 그 다음에 비늘은 어떤 모양이고 주댕이는 어떤 모양이고 이런 식의 정의가 있죠. 그 정의를 한번 해놓고 그걸 이용해서 객체 하나, 객체 둘, 객체 셋, 객체 넷 찍어낸단 말이죠. 앞에서 봤던 10, 20을 갖고 있는 포인트, 30, 40을 갖고 있는 포인트 이렇게 하나를 만들었던 거예요. P1이 얘고 P2가 얘고 클래스고 객체고 요걸 상상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이제 객체를 생성한다 라고 표현하는 이것을 인스턴스를 만든다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같은 의미입니다. 객체, 실체, 인스턴스 다 메모리에 만들어진 이 객체를 말합니다.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클래스를 만들어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고 클래스를 만들 때는
어떤 문법 구조를 가지고 있냐면 클래스라고 선언하시고요. 그다음 클래스 이름을 적는데 이 클래스 이름은 카멜 케이스를 사용합니다. 카멜 케이스 낙타라 그랬죠, 낙타. 대문자로 시작하고요. 중간에 혹시 합성된 단어가 여러 개 이어 붙어질 때는 이어 붙는 단어의 첫 번째 문자를 대문자로 해서 울룩불룩하게 합니다. 절대음감 게임처럼. 만약에 이런 이름을 쓴다 그럼 이렇게 쓰는 거예요. 헬로와 파이썬이 붙어 있을 거니까 시작은 대문자로, 그 다음 이어 붙는 단어의 첫 번째 문자도 대문자로 이렇게 쓰는 규칙이 이제 카멜 케이스라고 하는 규칙이고, 이렇게 안 쓴다고 해서 에러가 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암묵적 약속, 파이썬으로 개발하는 사람들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어떤 이름을 봤을 때 대문자로 시작했다 그럼 대부분 다 클래스라고 서로 그냥 합의가 돼 있는 거죠. 여튼 클래스 이름을 적고요. 그 다음에 땡땡을 쓰면 되는데 필요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대괄호가 붙어 있는 거 이제 선택이란 소리예요. 설명하기 위해서 괄호 열어서 상속할 클래스, 부모 클래스를 명시한다라고 하는데 지금 시점에 상속은 굳이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도 복잡해지니까요. 상속은 기존 클래스를 물려받는 뭐 그런 개념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쓰는 건데 일단 신경 쓰지 마시고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들여쓰기 한 다음에 클래스 변수라는 것들을 만들 수 있다는데요. 요것도 뒤에서 보고요. 자, 이렇게 함수를 보시면 돼요. 함수들을 만든다. 이 클래스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겠다. 그래서 이렇게 함수를 정의하는 거죠. 함수 이름,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 써주는데 고려하셔야 되는 거. 가장 첫 번째 매개 변수로 셀프라는 애를 선언해 주셔야 돼요. 셀프. 이 셀프가 각각 이 클래스를 가지고 객체가 만들어졌을 때 이 객체도 그렇고 이 객체도 그렇고 둘 다 같은 함수를 호출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P1이든 P2든 똑같은 함수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함수가 동작할 때 앞에 예제에서 10, 20이 들어있는 P1 객체, 30, 40이 들어있는 P2 객체 이렇게 있었잖아요. P1이 프린트하는 함수를 호출했으면 이 녀석의 동작은 P1이 가지고 있는 값들을 활용해야 되겠죠. P2가 호출을 했다면 역시 P2가 가지고 있는 값을 사용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P1 객체와 P2 객체를 참조하기 위한 변수로 하나가 꼭 필요합니다. 누가 호출했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뒤에서 한번 더 보도록 해요. 일단 셀프 하나가 매개 변수로 선언이 필요하고 그 뒤로 동작에 필요한 것들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흐름이 클래스의 구조를 가져가면 된다라고 안내가 나와 있고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이해하시면 돼요. 파이썬에서 클래스에 대해서는 클래스 내에 선언하는 변수와 함수 이런 것들이 어떤 게 있는지, 잠시 언급이 됐었던 셀프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 역시 한번 봤죠? thunder init 요거는 생성자라고 하는데 얘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던더델 요건 소멸자라고 한다. 소멸자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요건 또 무슨 일을 하는지, 그리고 앞에서 상속이라는 거 좀 복잡해진다 그랬죠? 요 뒤쪽으로 나오는 얘기는 일단 여기까지 해서 클래스하고 객체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나서 그걸 기반으로 요런 것들을 보셔야 됩니다. 문법적으로만 이해하고 계시면 일단 공부하실 수 있어요. 자, 요런 거 하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을 공부할 때 이 클래스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오는 중요한 개념이 클래스와 객체라는 게 무엇인지, 그다음 요런 용어들을 하나 적어두세요. 객체 지향 얘기할 때 클래스와 객체를 이해하면서 이 상속부터 해갖고 뒤로 쭉 나오는 이 내용들이 결국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이에요.